홍익대학교 2014학년도 수시 인문계열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홍익대는 2014학년도도 3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700자 문항 3개를 출제했고, 문제 1번에서는 놀이를 주제로 각 제시문의 내용을 개념화하는 능력, 문제 2번에서는 인터넷과 신경제를 주제로 해서 독해의 내용을 현상에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 3번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주제로 이것을 제한하는 정도에 대한 독해 내용을 비교하는 능력, 이것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홍익대 문제는 독해 그리고 독해 내용을 개념화하거나 혹은 적용하는 그러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대학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역시 홍익대에서 창의적 사고라든가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다든가 이런 짓은 하지 마시고, 제발 주어진 독해 내용이라도 충실히 이해해서 시키는 대로 서술하는 것이 합격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독해의 내용이 그다지 쉽지 않고, 역시 적용하는 과정에서 높은 사고력이 요구되는 만큼 난이도는 중, 상 혹은 상 정도의 수준을 보인다. 이렇게 2014학년도 홍대 문제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문항별로 서술 방향과 그리고 서술의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가히 놀이 개념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그 의미를 나다라에 적용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각 제시문을 개념화하되 제시문 가에 나타난 이런 중심 키워드를 토대로 해서 나머지 제시문 나다라를 적용해서 개념화하는 능력, 이것이 답안 서술의 핵심이 될 것이고, 제시문 가에 대해서는 놀이 속성에 진지함이 포섭된다, 이것이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놀이는 일이 지닌 진지함을 즐거움을 통해서 실현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이 놀이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될 것이고, 이 같은 시각에서 봤을 때 제시문 나와 다와 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이 지닌 진지함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즐겁게 실현하는지, 이것을 서술하는 그러한 답안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나에 대해서는 사회 모순적인 계급 구조에 대한 불복종과 저항의식, 그리고 억압에서 일시적으로 해방되려는 그런 노동자들의 욕구와 대리만족이 어디, 모의재판과 고양이 사례라는 놀이의 즐거움 속에 포함된 진지함이다, 이러한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시문 다에 대해서도 중심인물이 세상에 대한 뜻을 펴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화해라는 개인적 취미 놀이 과정 속에 자신의 인격이 승화되는 과정, 그리고 이를 통해 내적 성숙을 이루는 과정, 또한 나아가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즉 화해라는 것이 놀이의 즐거움이라면 거기에는 인격의 승화, 내적 성숙,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진지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 가능하게 될 것이고, 제시문 나에 대해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을 유도함으로써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가치관을 공유하려는 이러한 진지함이 담겨져 있고, 이러한 진지함을 무엇을 통해 다양한 형식의 퍼포먼스를 통해 강렬함과 기발함 등을 실현함으로써 흥미와 그리고 관심을 유도하는 즐거움을 역시 동시에 선사하고 있다. 이러한 답안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하게 된다면 놀이에는 진지함과 그리고 즐거움이 병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시문 나와 다와 라에는 이러한 진지함과 그리고 즐거움의 방식이 공존하면서 놀이가 일이 지닌 진지함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답안이 중심 키워드와 서술의 방향으로 자리 잡으면 될 것입니다. 문제 2번은 제시문 4에서 밑줄 친 신경제가 출현하게 된 원인을 본문에서 찾아 서술하고 이 부분을 잘못 찾게 된다면 감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마와 바의 견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경영 경제학부 지원자에겐 역시 2배의 배점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4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느냐, 바로 신경제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기술적 측면에 대한 서술, 그리고 제시문 마에서는 그것이 가져오게 되는 경제적 측면의 효율성에 대한 서술, 그리고
재심은 바에서는 또한 정서적, 의식적 측면에 있어서 이 변화 가능성 이것을 3단으로 서술하라. 이것이 문제의 핵심 요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은사 첫 번째 부분에서는 출현하게 된 원인은 네트워크와 휴대전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효율성이 제고되고 사회적 연계가 심화되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자전거, 공간을 절약하는 기술 등 다양한 자산을 동시에 교환하거나 공유하는 일이 역사상 처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었고 이것이 신경제의 기술적 바탕이 되었다. 전반부가 될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이러한 신경제는 전통적인 경제 개념을 바꾸게 되었다. 어떻게 바꾸게 되었느냐? 사적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은 공유 자원의 경우 자원의 과다 이용과 고갈 등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재심은 많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 소유와 공유 자원은 배타성에 기초한다. 이것이 기존의 경제학적 사고방식이었다면 최근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의 보급에 따라 확산되기 시작한 공유경제라는 현상은 이러한 관점에 대한 반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논박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신경제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적 소유권과 공유 자원의 배타성이 해소되면서 상호 간의 벽이 사라지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결국 자원의 효율적 분산과 활용이 가능해지는 세상, 공유자원과 사적 소유권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중반부 서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신경제는 정서적, 의식적 측면의 변화도 역시 초래하고 있는데 개인주의로 인해 삶의 고독감이 심화되고 삶의 지평이 그동안 협소해진 것이 산업사에 있어서 개인들의 삶의 양상이었다면 신경제는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과 연계를 강화시켜 개인주의가 자칫 초래할 수도 있는 인간과 사회와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결국 새로운 사회적 가치관의 형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후반부 서술, 마지막 3분의 1 서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부 3분의 1 신경제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중간 3분의 1 부분은 그것은 어떠한 경제적 효용성을 보여주느냐, 마지막으로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사고를 바꿀 수 있느냐를 역시 서술하는 것, 이것이 답안전개의 핵심적인 요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3번에서는 아자, 차를 독해해서 비교하라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이 문제는 2014학년도 연세대 사회계열과 주제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난이도는 연세대가 월등하게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두 문제를 함께 비교해서 본다면 문제의 핵심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의 키워드를 보게 된다면 제시문 하에서 개인의 권리는 인정되지만 공리 즉 이익의 최대와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 특히 본질적인 것도 언제든지 제한 또는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 소개되고 있고 제시문 자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에서 개인의 권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점과 그 범위에서는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 그리고 제시문 차에서는 개인의 권리는 보장, 존중되고 공공복리,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로 다만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시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와 자의 중간적 입장이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서 권리 남용의 한정적인 경우에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러한 범위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의 논리는 권리 본질적 내용은 제한할 수 없고 또한 공리만을 이유로 개인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소극적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개인의 권리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자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권리의 남용이라는 한정적인 경우 그리고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이러한 제한적 조건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대해서 이런 순서를 보이게 될 것이고 전반부 자를 각각 요약한 뒤 차가 이 중간자적 입장에서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한정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해서 자보다 작고 아보다 크다는 사실을
마지막 절반 정도의 분량을 할애해서 비교 서술을 해주시면 답안이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